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한국시니어TV와 함께하는 사상체질과 백년밥상을 진행할 체질건강 전문가 장석근입니다. 앞으로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체질학적으로 풀어서 재미와 감동은 물론이고요, 시청자분에게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멋진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그 첫 시간인데요. 사상체질이란 무엇인지 소개를 해드리고요, 체질적 사례를 통해서 시청자분들과 공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다는 것 아마 시청자분들도 많이 공감을 하시고 경험을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혹시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2021년 현재 5,182만 명을 넘어섰고 있다고 하네요. 정말 많지요. 그런데 이 많은 인구가 생김새도 똑같을까요? 저는 다 다르다고 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른 이유 무엇일까요? 바로 체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단순히 생리학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가장 쉬운 예가 있지요. 같은 환경에서 같은 조건에 사는데 음식을 먹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매운 음식을 먹는데 어떤 사람은 땀을 잘 흘리고요, 어떤 사람은 땀이 잘 안 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더 쉬운 예가 있지요. 한여름이라도 찬물로 절대 샤워 못한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땀을 흘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특히 여성분들, 가짜 목걸이만 차면, 반지만 차면 몸에 뭐가 난다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철사를 둘둘둘 둘러매도 괜찮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단순히 이것을 그냥 생리학적으로 그런 거야, 개인의 환경 차이, 면역 체계 또는 대사작용, 전체적인 메커니즘으로 이야기하는 것,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할까요? 바로 체질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사상체질에 관련된 것 여러분들이 이미 여러 정보를 통해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오늘 체질이란 무엇인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사상체질 어디에서 누가 왜 만들었을까요? 메드 인 차이나일까요? 메드 인 재팬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대한민국, 우리나라 겁니다. 때는요, 조선 후기 1900년도 이재마 선생님이 만드신 건데요. 사람은 오장육부의 기운에 따라서 네 체질로 나눈다. 그래서 양인 둘, 음인 둘. 그래서 양인은 태양인과 소양인, 음인은 태음인과 소음인으로 나눈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체질이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그냥 사상인으로 이렇게 이렇게 불려졌었는데요. 이게 생활 철학으로 바뀌고 또 체질에 따라 오장육부의 기운이 다르니 걸리는 병도 다르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상의학이 현재까지 전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상체질은요, 4가지 특이성이 있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은데요. 체질은 100% 유전입니다. 한번 소음인으로 태어났으면 평생 소음인이고요, 한번 태음인으로 태어났으면 평생 태음인입니다. 나는 어렸을 때 태음인이었는데 어른이 돼서 소양인으로 바뀌었어. 이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체질은 유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체질에 따른 오장육부의 기운이 다르고요, 크기도 다릅니다. 강약도 다릅니다. 더 쉬운 예로 말씀을 드리면요, 한 음식을 먹더라도 어떤 사람은 밥 한 고기 먹고 배부르다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2공기를 먹고도 아직 배가 고프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개인의 차이, 이게 바로 오장육부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체질에 따라 생리병리 현상도 다릅니다. 쉽게 말해서 감기 한번 걸려보는 게 소원이야 라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요, 걸렸다 하면 목감기만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많은데요, 꼭 걸렸다 하면 몸살 감기만 걸리는 사람도 있다는 말이죠. 이게 왜 그럴까요? 바로 말씀드린 대로 체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독특한 외모를 갖게 됩니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고향이 충남 예산입니다. 근데 제 바로 위에 형님이 예산에서 농사를 지으시는데 저보다 6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보다 10년은 더 젊어 보이고요. 제가 오히려 동생인데도 불구하고 나이가 더 들어 보입니다. 제가 시골에 우리 그 동창회를 가면요.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야, 너는 왜 이렇게 하나도 안 늙었니? 이런 얘기 합니다. 이미 어렸을 때부터 늙어 있었어가지고 어른이 돼서 똑같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자, 이렇게 사람은 체질에 따라서 피부라든지 피부톤, 머리 스타일 또는 머리숱 이런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체질에 따라 용모사기, 체형 기상 이게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다당체질의 세 번째 특징이고요. 자, 네 번째는 바로 기질도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자, 대한민국 우리나라 직업 수가 몇 개인지 혹시 아십니까? 현재 한 15,000개, 이제 2021년 한 2만 개까지 간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많은 직업을 갖고 있는데 다 똑같은 체질이 똑같은 분야에서 일을 할까요? 예를 들면 이과 나온 부모는 우리 아이가 다 의대를 가길 바라고 문과 나온 부모는 우리 아이가 다 법대를 가길 바란다면 직업이 15,000개, 2만 개가 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을 겁니다. 같은 목표를 두고 똑같이 일을 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성과가 좋은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성과가 안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야, 김 과장 너는 잘하는데 박 과장 너는 왜 이렇게 못해? 이거는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체질에 따라 사람이 잘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잘 못하는 일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체질 따라 기질이 다르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사상 체질로 표현되는 네 가지 특성 이외에 제가 아까 오장육부의 기운에 따라 다르다고 했잖아요. 자, 그렇다면 오장육부의 기운은 어떨까요? 자, 태양인이라는 체질은요, 유난히 폐가 강하고 간이 약합니다. 그래서 폐대 간소라고 부르지요. 폐가 유난히 좋기 때문에 폐로 오는 질환은 절대 안 온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간이 나쁘니까 무조건 간으로 오는 질병이 온다? 이것도 아닙니다. 그럴 확률이 높다이지 100%라는 것은 없습니다. 자, 태양인하고 생긴 것도 반대요. 하는 짓도 반대요가 바로 딱 저처럼 생긴 태음인입니다. 자, 태양인은 간이 약했지요. 반대인이 저는 간이 좋을 수밖에 없겠지요. 자, 저는 또 폐가 약합니다. 저는 솔직히 수영도 할 수가 없고요. 마라톤도 길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호흡이 딸리기 때문에 그런데요. 한 번도 안 쉬고 정상까지 등산을 할 수가 없는 이유는 바로 제가 호흡이 약한 태음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양인 중에 소양인이라는 체질이 있는데요. 이 체질은 유난히 췌장의 기운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췌장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호르몬이라든지 인슐린 분비도 하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영양을 흡수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췌장이 발달되어 있다는 뜻은 무엇이든지 잘 먹고 잘 소화를 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덩치도 크겠고 성격도 굉장히 창의적이겠지요. 이런 사람이 바로 소양인이고요. 자, 오장육부 기운 중에서 소양인하고 정반대의 장기를 갖고 있는 소음인은요. 신장의 기운이 좋고 췌장의 기운이 약합니다. 자, 소양인처럼 잘 먹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배부르면 숟가락을 딱 놔야 돼요. 한 점 더 먹었다가는 장질환이 올 수밖에 없겠지요. 많이 먹을 수도 없고 많이 먹을 필요도 없는 체질이 바로 소음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먹지를 못하니까 덩치가 클까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슬림한 체질이 바로 소음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장육부로 표현되는 체질의 특이성이 이렇고요. 자,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어떨까요? 자, 인구의 약 2%, 이재마 선생님도요,
한 10,000명이 사는 한 마을에 태양인이 딱 2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초가 돼서 태양인은 약 2%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는데요. 현재 태양인이 더 인구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10% 이상을 넘게 유추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만큼 태양인이 우리 인구에 많이 차지하지 않다라는 건데요. 자, 태양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유난히 목덜미가 발달해 있고요. 하체보다는 상체가 발달한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외형적으로 보이는 태양인의 모습입니다. 자, 태양인은 머리, 목이 발달했다고 했지요. 자, 맨 위에 신체 기관 중에서 맨 위에가 머리, 목이지요. 자, 소양인은 조금 더 내려와야 되겠지요. 머리, 목 다음에 어딜까요? 바로 어깨하고 가슴입니다. 그래서 유난히 상체가 발달했던 소양인. 아까 제가 오장육부의 기운 중에서 무엇이든지 잘 먹고 잘 소화를 시키는 체질이 바로 소양인이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이렇게 덩치도 클 확률이 매우 높고요. 또 덩치가 크지 않더라도 화열이 위로 뻗쳐서 상체가 발달되어 있고 성격이 쾌활한 체질들이 이렇게 소양인 체질에 유난히 많이 있습니다. 자, 태음인은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약 40%에서 많게는 50% 유출을 하고 있지요. 자, 태양인은 머리, 목, 소양인은 어깨, 가슴. 태음인은 더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디일까요? 우리가 흔히 부르는 중부지방이라고 하는 배하고 허리입니다. 나는 물만 마셔도 살찌는 체질이야. 심지어는 숨만 쉬어도 살쪄라고 하는 체질이 바로 태음인인데요. 자, 태음인은 보시다시피 어깨, 가슴, 허리부터 대부분 이렇게 일자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태음인이 가질 수 있는 직업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자, 태음인은 이렇게 보수적인 성격에 조금 더 느긋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소 눈처럼 꿈뻑거린다 이렇게 기록하고도 있는데요. 굉장히 보수적이고 유난히 가정적인 체질, 바로 태음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소음인은요, 인구의 약 25에서 30%를 유추하고 있습니다. 태양인은 머리, 목, 소양인은 어깨, 가슴, 태음인은 배. 자, 소음인은 더 내려가야 되겠죠. 바로 아랫배, 생식기, 엉덩이, 허벅지, 그러니까 상체보다는 하체가 발달되어 있고요. 먹는 게 부실하고 또 많이 먹을 수도 없고 많이 먹을 필요도 없는 체질이기 때문에 덩치가 크기보다는 굉장히 왜소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여지는 이미지는 귀엽고 깜찍하다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지요. 하지만 소음인의 가장 큰 단점은 몸이 차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손발이 차다 못해 저린다라고 하는 체질들을 보면 대부분 소음인들이 많고요. 이렇게 추운 겨울에 정말 힘들어서 따뜻한 남쪽 나라에 갔다 오고 싶다라고 하는 체질도 역시 소음인들에 많이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가지 체질의 특이성을 알아봤는데요. 이 네 가지의 특성 중에서 활동성을 가장 많이 하고 특히 예능 프로그램에 뛰어난 소양인들은요, 별명이 있습니다. 소양인들을 부르는 별명이 있는데요. 소양인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오지랖의 달인이요, 호기심 천국이요, 폼생 폼사요 이렇게 부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소양인들은 양의 기운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직업에 있고요. 인문학보다는 예능에 굉장히 관심들이 많은 친구들이 소양인에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우리 방송이나 또 예능 프로그램에서 보면은 대부분 소양인들이 많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양인들은 대부분 예능 프로그램에 많고요. 특히 소양인하고 정반대의 체질을 갖고 있는 소음인들은 인문학 코스에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여러분들이 쉽게 상상할 수 있는 뉴스 진행을 보셔도 아실 수가 있습니다. 한 예로 강호동 씨는 소양인이거든요. 소양인인 강호동 씨가 뉴스 진행한다는 것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또 대표적인 소음인은 손석희 씨인데요. 손석희 씨가 강호동 씨처럼 예능 프로그램을 그렇게 재미있게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체질에 따른 기질도 직업이 선택되고요. 그 직업에 따라서 성과 또는 업무 유출, 업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다 결정되기 때문에 체질에 따른 이런 기질적 특이성 절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음인은 무엇이든지 잘 먹고 잘 소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태음인은 유난히 식성이 굉장히 좋은데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의 별명이 바로 음식물 처리반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에 맛이 없다라는 표현이 왜 있는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저는 무엇이든지 잘 먹고 또 잘 소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태음인은요, 유난히 땀이 많습니다. 오히려 땀이 안 나는 태음인은 중병이라고 했을 만큼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고 했는데요. 태음인이 땀 나는 것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땀 나도록 열심히 운동하시고 또 일상에서 땀 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소음인은요, 장질환이 있는 게 특성입니다. 손발이 차고 또 온몸이 차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함께 또는 무엇이든지 많이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동이라든지 면역을 지켜줄 수 있는 다양한 음식을 선택해서 섭취하는 방법이 소음인의 건강 백세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체질에 맞는 라이프 스타일대로 사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혹자는 이런 이야기들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모던 시대에 사상체질이 그렇게 중요할까? 그냥 내가 땡기는 거 먹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좋은 게 아닐까? 예, 맞습니다. 틀린 얘기는 아닌데요. 자, 사람은 체질 따라 오장육부의 기운이 따라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오장육부의 기운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기보다는 내 체질에 맞는 것, 그리고 내 체질에 맞는 음식, 내 체질에 맞는 일, 이런 거를 조금 더 찾아서 내 거화 한다면 여러분들이 체질을 그렇게 배타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또 내 생활 속에 있는 사상 체질로 쉽게 이렇게 이해하실 거라고 봅니다. 예, 또 체질에 대한 특이성이 바로 체질 궁합 이야기입니다. 나는 어떤 체질하고 살았을 때 어떠한 더 효과를 갖고 부부애를 갖고 살 수 있을까? 다양한 연예인들 사례가 있지만 제가 실명을 드리기는 그렇고요.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며칠 만에 헤어졌다는 등 또 몇십 년 동안 오래 함께 살았다는 등 다양한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체질적 궁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예를 들면요. 소양인과 태양인은 화열이 심해서 임신이 안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기도 한데요. 그래서 어떤 논문에 보면은 소양인 체질이 27살이 넘어서 결혼하면 불임의 확률이 48%라는 임상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체질하고 결혼을 해서 몇 살 때 아이를 갖고 출산을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체질별로 유추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체질적 궁합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임신이 잘 되기로 유명한 소음인 체질은요, 손만 잡아도 임신이 된다라고 할 정도로 임신의 왕이라고도 하지요. 그런데 이거를 단순히 소양인은 그렇다, 소음인은 이렇다, 이렇게 넓은 의미로 유추할 뿐이지 개인차를 들여다보면 소양인이라고 해서 40이 넘어도 임신하는 사람이 많고요. 소음인 중에도 임신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양인은 이렇다, 음인은 이렇다, 이게 많은 임상과 또는 논문, 학문으로도 밝혀졌는데요. 이렇게 체질적 특이성을 알 수가 있다면 속궁합을 맞춘다든지 부부애를 맞춘다든지 또는 자녀 교육을 또는 자녀 성장을
또는 우리가 일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직업론에 대해서도 체질로 얼마든지 맞출 수가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여성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바로 액세서리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반지, 목걸이, 귀걸이, 팔찌 이렇게 풀 세팅으로 차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그런 거 차는 게 귀찮기도 하지만 그런 걸 차면 몸에 뭐가 난다는 둥, 뭐 가렵다는 둥 이런 분도 계시거든요. 이게 다 체질적 면역 반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체질을 알고 체질에 맞는 라이프 스타일대로 여러분들이 생활을 맞추신다면 조금 더 유익하고 내 건강에 맞는 건강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코너 이름이 사상체질과 백년밥상인데요. 마찬가지로 음식 문제도 그렇습니다. 내 체질에 맞는 것, 내 체질에 어울리지 않는 음식도 따로 있는데요. 그래서 음식, 내 체질에 맞는 식단을 짜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유익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 체질별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체질별 유익한 음식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상체질과 백년밥상 토크쇼 시간인데요. 오늘 스튜디오에 최혁 대표님 모셨습니다.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귀한 시간 이렇게 내주셔서 더더욱 고맙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어렵게 나와주셨는데 본인 소개를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경기도 화성에서 봉안시설과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최혁입니다. 지금 장례식장을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일까요? 장례식장이라고 하면?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이제 실내 봉안당과 실외 봉안탑 그리고 자연장제의 하나인 잔디장과 또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 규모도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어떻게 경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벌써 20년 차 운영하고 있는데요. 직원들과 대화를 많이 하죠. 그래서 직원들 각자가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편하게 운영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직원들이 굉장히 많다 보면 소통도 해야 되고 그 사람들하고 호흡을 맞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많은 분들하고 같이 소통하는 유일한 특별한 방법, 비법 이런 게 있을까요? 주로 이제 식사 시간을 같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식사 시간에 많이 대화를 하고 있고요. 또 직원들을 계속 연수를 통해서 또 대화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없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제 CEO가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이나 직원들한테 굉장히 위압적이고 강압적이고 또는 리더십이라는 이름으로 잘못된 그런 사례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20년이 넘도록 직원들하고 소통을 해왔다면 굉장히 성격도 좋으신 것 같고 경영을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원래 그렇게 성격이 좋으신지? 좀 낙천적인 편이에요. 원래.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거는 잘 잊어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마음에 잘 안 담아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하고 일을 하다 보면 특히 이게 장례업이라는 게 다른 직종하고 달리 뭐랄까요, 표정 관리 또는 업무 이런 일도 굉장히 특이할 것 같고 좀 그럴 것 같은데 어떻게 그 장례업을 선택하시게 되셨습니까? 아마 숙명적인 것 같아요. 저희 집안에 6년 동안 매년 한 번씩 장례가 있었어요. 그것도 역순으로. 아버지 동생부터 시작해서 오히려 증조 할머님이 가장 늦게 돌아가시는 6년 동안 장례를 계속 치러왔었는데 아마 그게
가족들의 그 유가족들의 슬픔을 어루만지는 일이 아마 저한테는 숙명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뭐랄까요. 이런 장례업을 하다 보면 본인 이야기도 또는 경영 방침도 중요하지만 그 유족이나 유가족들의 어떠한 그 뜻에 따르는 그런 행정이나 일들도 하실 것 같습니다. 유가족의 아픔까지도 어루만져 주시려면 뭐랄까요. 마음가짐 또는 생활 철학 이런 게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런 유가족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기 위해서 전 직원들이 다 애도 상담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어루만지려고 하고 있고요. 저 또한 애도 상담 이제 전문 자격을 취득하고 또 그분들과 잘 소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어느 직장이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일을 의식적으로 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거나 내지는 그것 때문에 무슨 과로로 인해서 건강을 해칠까 걱정도 되는데 건강은 어떠십니까? 뭐 건강은 좋은 편입니다. 그 슬픔에 있는 가족들하고 이렇게 만나다 보면 저 또한 좀 우울감에 빠져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하루의 마무리를 와이프하고 걷기로 하면서 많은 대화를 하니까 스트레스는 특히 받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부부끼리 같이 운동하시면서 스트레스를 푸시는데 걷기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보통 걷는 양이 어느 정도 되실 것 같아요? 키로수로 치면 뭐. 하루에 10,000보 정도 이제 걸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10,000보를 걸을 때 물론 10,000보를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운동하실 때는 그 걸으실 때 보폭을 조금 더 넓게 하시면 운동량을 2배로 효과를 늘리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걸으실 때는 사모님하고 같이 평상시에 걷던 보폭보다 10cm만 더 길게 보폭을 넓게 하셔도 운동을 더 효과를 높이실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우리 최 대표님은 체질을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정확히는 모르다가 지난번에 한번 검사를 해보니까 소음인이라고 나오더라고요. 네, 또 보여지는 용모, 이런 풍기는 모습이 딱 소음인의 모습이기도 하십니다. 근데 이 소음인들은 뭐랄까요, 음식을 많이 먹지도 못하지만, 음식을 많이 먹을 필요도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특별히 뭐 좋아하는 음식이 있다든지 아니면 음식에 관련된 뭐 건강법이 따로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된장찌개를 좋아하고요. 예. 또 특히 추어탕을 좋아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그 추어탕이 제가 아까 음식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딱 소음인한테 어울리는 음식입니다. 예를 들면 추어탕이 굉장히 호불호가 갈려요. 이게 혐오스럽다 하시는 분도 있고요. 뭐 징그럽다, 비위가 약해서 못 먹겠다라는 분도 계시지만 추어탕이 갖고 있는 영양 성분이 소음인 면역을 올리는데 굉장히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추어탕을 좋아하셔서 다행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더 건강하시고 피부도 좋은 것 같습니다. 아까 걷기 운동 이야기하셨는데 걷기 운동 말고 뭐 또 다른 취미로 운동을 하시거나 뭐 건강법을 지키는 게 있을까요? 특별하게 운동을 따로 하는 건 없고요. 회사의 정원이 꽤 넓어요. 한 2,000여 평 되는데 정원 관리를 직접 하면서 아마 건강 관리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일하는 것이 건강 관리를 하시는 또 다른 비결이시겠군요. 제가 2,000평 정도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감이 잘 안 와요. 2,000평을 걷기만 해도 그냥 운동을 정하지 않고도 그 자체가 운동이 되실 것 같은데 2,000평 그 운동을 하고 또는 관리하시려면 힘드실 것 같은데 뭐 매일 하시나요? 그걸 어떻게 하시나요? 매일은 아니고요. 일주일에 한 3회 정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힘든 거는 없고요. 직접 뭐 전지 작업도 하고 뭐 이런 걸 하기 때문에 활동량이 꽤 많습니다. 네. 지금 요즘에 코로나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또는 제약된 삶을 살고 있잖아요. 장례업도 이게 코로나에 영향돼서 거기에 미치는 뭐가 있을까요? 아마 장례식장이 좀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전문 문화가 있는데 전문객들이 방문을 할 수가 없으니까 장례식장은 좀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런 유족들과 슬픔을 같이 나누다 보면 본인의 기분하고 상관없이
유족의 슬픔에 동화가 돼서 오히려 건강을 해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것도 컨트롤을 잘 하시겠네요, 그럼. 네, 이제 상담자의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동화되는 것보다는 이제 좋은 방향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드리려고 하고 있죠. 네. 그 유족의 슬픔을 같이 하면서도 건강을 해치지 않는 것 아마 그게 가장 핵심인 것 같은데요. 아까 된장찌개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자, 가장 토속적인 음식이기는 하지만 된장찌개에 들어가는 뭐 여러 가지 재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분은 조개를 넣기도 하고, 어떤 분은 뭐 무만 넣으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굴을 넣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뭐 특별히 좋아하는 뭐 재료 이런 게 있습니까? 아마 늦가을이나 봄쯤 되면은 냉이를 많이 넣기도 하고요. 네. 평소에는 두부나 조개를 좀 넣어서 먹고 있죠. 두부 좋아하시죠? 네. 예. 이 두부는 사실 콩에서 나오는 추출물이잖아요. 콩이 소음인 체질에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두부를 드실 때는 콩을 드실 때는 이렇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콩은 사실 흡수되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거를 가루를 내거나 두부 형태로 고형화해서 드시면은 흡수율이 86%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두부를 드신다는 것은 소음인한테 굉장히 좋게 식단을 맞춰서 드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냉이도 이야기하셨는데 냉이도 좋아하시는가 봐요. 네, 좋아하죠. 사실 냉이가 아무 때나 요즘은 이제 비닐하우스에서 뭐 1년 365일 재배를 하기 때문에 아무 때나 먹을 수 있지만 예전에는 꼭 봄철에만 이렇게 들에 나가서 캐고 또 그거를 다듬어서 이렇게 먹던 추억이 있는데 냉이 좋아하신다니까 냉이를 좀 더 많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렇게 건강법을 위해서 아까 냉이도 드시고 된장찌개도 하고 걷기 운동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또 다른 뭐 취미 생활이 있을까요? 부부끼리 하시는 취미 생활 내지는 뭐 이거는 오래전부터 해오던 뭐 습관이 있어 이런 특별한 일이 있을까요? 와이프하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집 근처에 나지막한 산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그래서 와이프하고 가볍게 등산하는 정도? 그 정도입니다. 부부애가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최혁 대표님은 봉사 활동도 굉장히 많이 하셔서 봉사왕으로까지 불려지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봉사를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거는 호스피스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스피스 봉사하실 분들 교육도 하고요. 또 교육이 끝나면은 병원과 가정으로 호스피스 봉사 대상자들 찾아서 호스피스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호스피스라고 하면 죽음을 앞둔 사람들 제가 생각하는 게 그게 맞는지 네,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말기암 환자를 대상으로 저희가 말씀도 전하고 또 마사지도 해드리고 말벗도 하고 또 필요하다면 이제 가정으로 방문하는 경우에는 가사도 살짝씩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 대부분 가족이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까지 또 호스피스 일까지 도맡아서 하시는 거 정말 굉장히 존경스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이 몇십 년을 살아온 그 인생사를 마지막에 정리하는 그 순간에 함께 해주시는 거잖아요. 네. 정말 존경스러운 일인데 그게 사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일 같은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거 어떻게 진짜 진행하시고 어떻게 그거를 상대를 하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 마음가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러다 보면은 본인도 동화가 돼서 혹시 마음이 약해지지 않을까 싶은데 괜찮으십니까? 가족들이 힘겨워하는 경우를 많이 보죠. 환자는 당연히 힘든 거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이분들을 정말 잘 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또 옆에서 같이 이렇게 도와주고 그분의 인생을 오롯이 또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삶을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오히려 저희는 희망을 받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봉사활동을 하고 싶고 또는 존경은 하지만 사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닌 것 같은데 그거를 뭐 교육을 하거나 내지는 뭐 자격과정을 하거나 연수를 하거나 그런 과정도 있습니까? 13시간의 교육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파트별로 이제 전문 지식, 또 어떻게 대화를 이끌어 갈 건지, 또 어떻게 마사지 봉사를 할 건지, 여러 분야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훌륭한 일을 하고 계셔서 제가 고맙기도 하고 존경스럽기도 합니다. 음식 얘기를 아까 잠깐 하다 말았는데요. 아까 된장찌개나 뭐 달래, 뭐 냉이 이런 거 다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특별히 또 좋아하는 과일이나 또 다른 뭐 챙겨 먹는 보약 음식 뭐 이런 게 또 별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집에서 자주 먹는 거는 홍삼 음료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홍삼 우리가 CF 방송을 보면 홍삼 드셨습니까? 아니라 면역 드셨습니까? 면역 챙겼습니까? 이렇게 방송을 하더라고요. 네. 홍삼 역시 굉장히 소음인한테 유용한 식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홍삼 드셔서 이렇게 건강하시군요. 앞으로 홍삼 더 챙겨 드시고요. 홍삼이라든지 인삼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뭐 면역을 올리는 식품이 우리 최혁 대표님 소음인 체질에 굉장히 잘 맞습니다. 좋아하는 과일은 또 뭐 별도로 챙겨 먹는 과일이 있으세요? 과일은 딱히 챙겨 먹는 과일은 없고요. 그냥 있으면 조금씩 먹는 정도입니다. 네, 예. 예전에 그 어디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하버드 대학교에서 도대체 사람이 얼만큼을 먹어야 식이섬유나 우리가 그 과일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을까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음식을 담는 그 접시 다섯 접시를 먹어야 우리가 하루 권장량을 충분히 먹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엄청난 양이네요. 네, 엄청난 양인데 사실 우리가 그걸 다 먹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함축해서 또는 농축해서 알약으로 드시거나 뭐 정제로 드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그중에 홍삼을 드신다고 하니까 적극 저는 추천을 하고요. 혹시 그 사모님은 어떤 체질인지 아세요? 아내도 저하고 같은 체질로 똑같은 하고 체질. 네. 그러면 결국은 부부가 함께 홍삼을 드시고 산책하고 뭐 이런 일들이 아주 딱 잘 맞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일을 드실 때는 찬 성분의 과일보다는 또는 이뇨작용이 심한 과일, 이게 대표적으로 포도, 블루베리, 뭐 참외, 수박 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일도 안 드셔라, 드시지 마라가 아니라 그런 음식보다는 주로 따뜻하고 또는 견과류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소음인한테 가장 좋은 견과류, 특히 아몬드도 있고요. 또 호두도 그렇고요. 이런 또 견과류를 좀 드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음식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음식 만드는 것도 잘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자취 생활을 한 19년 했거든요. 19년이요? 네, 그래서 저는 음식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예. 아이들이 거부하더라고요. 잘하시는 음식은 뭐예요? 뭐 특별히 잘한다기보다는 골고루 다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취생활 19년이면 뭐 거의 셰프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저도 자취를 좀 오래 했고 혼자 살은 지도 오래돼서 결혼을 했는데 남자들이 할 수 있는 요리가 딱 정해져 있고 본인은 잘한다고 해도 부인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가소롭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것만큼은 내가 부인한테도 자랑스럽게 할 수 있다라는 요리 특별히 있습니까? 제가 가장 처음 했던 그 요리가 아마 된장찌개였었고요. 된장찌개. 네. 끝까지 된장찌개. 네. 청국장은 제가 와이프보다 훨씬 더 잘 끓일 자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된장찌개하고 청국장을 얘기했는데요. 제가 깜짝 퀴즈를 한번 내볼까요? 자, 된장이 있고요. 청국장이 있어요. 이 둘 중에 어느 게 더 영양 성분이 좋을 것 같습니까? 숙성 단계가 오래될수록 좋을 것 같은데 네. 숙성 단계로 봐서는 된장이 더 좋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당연히 된장이 좋습니다. 자, 된장은요. 유효기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된장은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청국장은 유효기간도 있고요. 청국장은 여러 좀 부작용이라는 것보다도 바실러스 균을 먹기 위해서 그런 건데 청국장을 끓이면 이 바실러스 균이 조금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청국장을 올바로 먹는 사람은 냉동 건조를 해서 분말로 해서 음식에 뿌려 먹거나 물에 타 먹는 방법이 좋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된장이 아주 좋으니까 청국장보다는 된장을 더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냉이를 이야기하셨는데요. 냉이는 봄철에 아주 우리가 유용하게 먹을 수 있는 나물입니다. 그중에 비타민 A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A는 웬만큼 가열해도 파괴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냉이의 강한 향과 단맛을 내기 위해서는 주의할 점은 반드시 냉이를
뿌리채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냉이의 효능이 우리 본초 강목에도 나와 있는데요. 혈액순환을 돕고 간을 보호하고 눈을 맑게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최혁 대표님한테도 냉이가 굉장히 좋고요. 또는 냉이는 성질이 따뜻하기 때문에 더더욱 잘 맞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봄이 되면 충곤증 좀 있으시지요? 네, 있죠. 네, 사실 냉이에는 비타민 C도 많습니다. 우리가 충곤증이 있으면 비타민 C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냉이에는 비타민 C가 굉장히 많습니다. 100g만 먹어도요, 우리 성인 기준 하루 권장량 섭취를 다 맞추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충곤증이나 나른함을 위해서 냉이를 더더욱 잘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직접 뵙고 또 하시는 일에 대해서 또는 건강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앞으로 2021년 하실 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끝으로 뭐 계획이라든지 하실 얘기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원래는 애도 상담소를 만들고 싶었어요. 네. 근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 상담과 교육할 수 있는 시설을 하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은 애도 상담소를 개설을 해서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를 떠나보내고 나서 너무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한 상담을 해드리고 싶고요. 또 죽음이라는 게 우리 삶 옆에 항상 가까이 있지만은 그거를 멀리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죽음 교육도 한번 같이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거 꼭 필요한 교육과정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하여튼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돼서 다양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최혁 대표님이 추구하는 그런 호스피스 생활에 많이 적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좀 더 건강하고 더욱 더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봄이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냉이를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냉이 된장국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시청자분들도 이 방송을 끝까지 보시고 건강한 면역 지킴이 냉이 된장국과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장이 끓는 동안요, 냉이를 저희가 이렇게 손질을 해놨는데요. 보통 2인분 기준으로 해서 냉이가 이렇게 큰 거 한 10뿌리 정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작은 냉이는 숨이 죽을 거니까 어차피 통째로 넣어도 되겠지만 큰 냉이라서 이렇게 한 2등분 정도 2인 2등분 해서 이렇게 넣도록 하겠고요. 파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작게 해서 숟가락으로 떠먹을 수 있을 만큼의 크기를 이렇게 잘 잘라서 골고루 딱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냉이 된장국이 완성이 되었는데요. 뭐랄까요, 이렇게 모양새도 좋지만 이 냉이의 강한 향이 전해지면서 식욕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른한 봄날에 냉이 된장국으로 여러분의 건강도 지키고 코로나도 이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최혁 대표님을 모시고 뭐 하는 일과 건강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결국 이런 것 같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노후는 오래 사는 만큼 고통일 뿐이다 라는 교훈을 얻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시청자분들도 내 체질을 알고 내 체질에 맞는 라이프 스타일대로 사시기를 바라겠고요. 다음 주에도 유용한 정보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니어 TV 홈페이지에 여러분 채식 음식이라든지 건강법 등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올려주십시오. 저희들이 참고해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